어딜 보고 해요? 여기요. 접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네네. 저는 모발 이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강민호 원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모발 쪽으로 하시게 되신 건지. 근데 원래 저는 비뇨기과 전문입니다. 비뇨기과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성형외과사인데 본인이 성형수술을 하면서 모발 이식을 같이 하는 환자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형이 좀 도와줬으면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서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모발 이식을 오게 되고 약 10년 전부터는 모발 이식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하시면서 의사로서 힘든 점? 모발 이식하는 의사로서 힘든 점은 수술 과정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요하고 또 체력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수술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탈모로 해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 사연을 들어보면 굉장히 딱하기도 하고 또 같이 마음이 짠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수술을 하려고 하면 막상 보면 모발도 별로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수술 결과를 좋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좀 안타깝고 의사로서 뿌듯함이나 기쁜 때는 언제? 수술은 상당히 힘들고 그 다음에 긴 수술을 하고 있지만 탈모에 있어서 그래도 좋은 만족도를 드리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대 남자분들이 탈모가 시작되면 두 가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 가지는 취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직 면접을 하러 갔을 때 탈모된 분들을 잘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탈모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연애가 힘듭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걸 이상으로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를 사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직 이 머리카락을 나게 하기 위한 방법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극복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탈모가 제일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탈모가 생긴 이후로 그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인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탈모 환자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죠. 일단은 먼저 환자분을 만날 때 의사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 시간을 저는 좀 길게 가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그동안 탈모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또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럼으로써 의사도 그 환자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어떻게 수술하고 극복할지를 같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의 역할은 환자의 고민과 그다음에 그 슬픔을 같이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발 이식하는 의사로서는 좀 더 수술하는 테크닉이나 또는 의사를 도와주는 여러 장비들이 좀 더 섬세하게 나와서 의사가 좀 더 덜 피곤하게 수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더 많은 테크닉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분들도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추위까지 더해지면서 탈모주의보가 내려진 두피 건강. 자극적인 외부 환경으로 인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우리 동네 주치의, 오늘은 강민호 원장님과 함께 탈모에 대한 상식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에 탈모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증가 추세인데 그 이유가 좀 뭘까요? 네, 요즘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이 너무 많죠. 네. 원인으로 치자면 요즘처럼 정신적 노동을 많이 하는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또는 환경에 의한 미세먼지가 됐든 이런 문제 때문에 더 탈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금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탈모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네. 그 사회적 스트레스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옛날에는 보통
노동을 할 때 육체적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회가 발달하면서 대부분 정신적 노동을 하게 되죠. 정신적 노동을 하게 될 경우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하면은 보통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엔돌핀이라든지 또는 뭐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코르티솔 같은 물질이 나와서 처음에 초기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 어느 정도 좋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쓰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할 경우에 바로 이러한 탈모까지 유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탈모의 유형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탈모 유형은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남성형 탈모를 생각하면 남자는 보통 우리가 표현형으로 할 때 뭐 M자 탈모, O자 탈모, 또 M+O 타입 같은 걸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남성분들은 주로 원인을 유전적 경향으로 봅니다. 유전적 경향과 함께 두 번째로는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변형체인 DHT 호르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첫 번째 유전적 경향은 대부분 유전적 경향이 있다고 해서 탈모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네. 보통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되면서 2차 성징이 발전하면서 표현형으로 발전이 되고 그 표현형으로 나온 분들이 대부분 탈모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엄마나 아빠가 탈모적 유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게 우성이기 때문에 엄마 쪽에서 문제가 있든지 아빠 쪽에서 문제가 있든지 본인은 탈모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DHT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인데요. 하나는 전두부하고 두정부 부위에 머리카락을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장을 멈추며 휴지기를 길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모 효과가 이루어지게 되죠. 두 번째로는 전립선이 있는데 네. 그 전립선에 자극을 줘서 전립선의 크기를 크게 하는 효과가 있죠. 네. 전립선은 중간에 요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크기가 커지게 되면 남성의 경우에 중년이 되면 소변 보기가 힘들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며 그러한 증상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사 입장에서는 이 DHT 호르몬을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약을 쓰게 되는데요. 5알파 리덕차이즈 변형체를 막아주는 그런 약을 쓰게 되는 겁니다. 방금은 이제 남성형 탈모의 유형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지금 탈모를 좀 겪고 있는데 여성들의 탈모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성은 남성처럼 특별하게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다면 주로 여성분들은 환경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환경 변화가 심하면은 탈모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혹한 기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습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분들은 또 파마라든지 염색을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의사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은 빈혈입니다. 예, 여성분들이 빈혈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 탈모가 유발되는데요. 또 생리가 양이 많거나 또는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빈혈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탈모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지요. 두 번째로는 살을 빼기 위해서 갑자기 약을 먹거나 급속하게 네. 몸무게를 빼는 경우에 탈모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로 분만한 후에 굉장히 많은 호르몬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산후탈모가 있게 되고 그게 적절히 조절되지 않으면 산후탈모가 지속적 탈모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빈혈 같은 경우는 왜 탈모를 유발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혈액순환에 따른 좀 혈구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말단 기관인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사실은 머리카락은 굉장히 말단 기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는 혈관이나 신경도 굉장히 작지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보통 한 달에 약 1cm 정도 자라게 되는데요. 1cm를 자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혈이라든지 적절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한 것은 치명적으로 탈모에 유발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탈모 유형 설명해 주셨는데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유독 남자와 여자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남자분들은 유전적 경향에 의해서 나타난 경우에 유전의 발현성,
표현형이 7-80%로 유전적 경향을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비해서 여성분들은 네. 유전적 경향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표현형 되는 것은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 원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오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치료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남성형 탈모는 보통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나요? 네. 보통 이제 치료 방법이라 하면은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을 나누게 되죠. 비수술적 방법은 주로 남자들은 주로 먹는 약, 주로 내복약을 쓰게 되는데요. 그 DHT 호르몬이 항상 문제가 되므로 그 호르몬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약을 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피나스테로이드 계통을 쓰게 되고요. 피나스테로이드 계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과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같으므로 그 약을 씀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보게 됩니다. 다만 전립선에 미치는 약은 5ml 정도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 쓰는 약은 1ml로 쓰고 있습니다. 아, 용량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지만 후발주에 나온 두타스테로이드 계통은 머리카락과 전립선에 쓰는 약이 0.5mg으로 공교롭게도 같습니다. 보통 하루에 하나씩 드시게 되면 드실 때는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간격을 유지해주고 그럼으로써 혈중 레벨을 계속 유지해주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바르는 약인데요. 마이너시 계통을 쓰고 있죠. 약국에 가면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약 5%를 쓰고 있는데요. 보통 하루에 2번씩 바르게 되고요. 한 번 바를 때 약 1cc 정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에 두드리듯이 해줘서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손으로 살살 두들려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흡수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약들은 주로 머리카락에 작용을 미쳐서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모발의 뿌리에 그런 성장을 유발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비수술적 방법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네. 수술적 방법은 네. 이제 모발 이식이 되겠죠. 이제 수술할 때 이 수술의 중요한 점 뭐냐면 통증이 없이 또 출혈이 없이 그 다음에 수술이 잘 이루어지는 게 목적인데 환자분에 따라서 그런 출혈성 경향을 가지거나 또는 수술할 때 피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보통 비타민 제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홍삼 제제, 양파즙 이런 것들은 수술 전에 2주 전에 중단하기를 권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먹었던 탈모 약들도 중단하기 원합니다. 이것도 역시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르는 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걸 중단하고 그 대신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것들의 약은 굉장히 철저하게 드심으로써 컨트롤을 잘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보통 혈압이 되게 올라갈 경우에 아무래도 피가 좀 많이 나고 또 굉장히 확대해서 보는 의사 입장에 볼 때는 시야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수술 전에 네. 이제 흰머리를 많이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 흰머리를 가진 분들은 모발의 뿌리도 흰색입니다. 더 나아가서 흰색이 아니고 투명하지요. 투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서 모발을 분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날에 염색을 하시는데 뿌리까지 깊숙하게 염색하고 오시게 합니다. 만약에 그게 좀 원활하지 않으면 저희가 수술 전에 직접 염색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염색을 하고 가야 되는군요. 네. 그렇다면 수술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큰 수술이기 때문에 긴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먹는 약이 나갑니다. 보통 항생제를 포함한 소염 진통제,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 이마나 눈꺼풀 같은 게 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붓지 않도록 하는 약들 이렇게 포함해서 약 3일에서 5일 정도 약을 드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금연을 2주간 시킵니다. 금연이요? 혈관 확장 때문이 그런가요? 담배는 남들이 백해무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발식 의사로서 볼 때는 천해무익입니다. 머리카락의 성장도 느리게 할 뿐더러 모발 이식을 했을 때 생착률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주간 금연을 시키고 그 다음에 1주 정도 금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되고 나머지 약들 기존에 드시던 약들은 대부분 다시 드시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 이후에 보통 저희는 이제 샴핑을 바로 해드리는데요. 다음 날에 옛날에는 수술 이후에 샴핑을 하기 위해서 보통 4, 5일 기다렸어요. 여름에 하게 되면 머리에 땀도 많이 나고 굉장히 그 급급한 마음으로 계셨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요. 모발 리신용 샴푸가 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샴푸를 이용해서 집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고 또 병원에 내원하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샴핑을 해드리죠. 그 이후에 샴핑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머리카락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회생활로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께서 약을 선택하실 때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실 것 같은데 저도 얼핏 듣기로는 이 탈모에 관련된 약이 전립선에 관련된 약과 성분이 비슷해서 이게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네. 그 약은 정확하게 머리카락과 전립선에 영향을 미치는 약입니다. 그리고 전립선에 쓰는 약과 머리카락에 쓰는 약은 성분이 같습니다. 전립선에 쓰는 약은 약 5mg을 쓰고 있고요. 네. 머리카락에 쓰는 거는 1mg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각각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실험적 결과에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을 썼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그것보다는 남성분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혹시 발기부전이나 성욕 감퇴나 또는 식욕 부진이나 또는 전체적인 그런 의지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쓰게 되면 보통 약 5% 정도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약을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대부분 다 회복이 됩니다. 물론 약을 바로 정지했을 때는 모든 증상이 바로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1년 드셨을 때는 95% 이상 회복이 되는 편입니다. 다만 환자분들이 그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약을 드셨을 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네. 노레보 효과라고 해서 부작용을 얘기하지 않고 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그런 걸 잘 모르고 했을 때 오히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좀 해결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여성 탈모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면 좋을까요? 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DHT 호르몬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테스타이드 등의 약물을 만지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들은 남성 호르몬의 레벨을 결정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굉장히 작은 양으로 남성 호르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들에 의해서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또는 임신 중이나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되고요. 소아들도 안 됩니다. 그래서 터치도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이 약제제는 전혀 쓸 수가 없고요. 독일에서 개발한 약물을 좀 쓰고 있는데요. 한 1960년대에 독일에 있는 맥주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이 대부분 맥주 효모를 많이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손톱과 머리카락이 굉장히 건강하고 탈모가 없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약을 만들게 됐고요. 이 약물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약제로 변형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뭐 비오틴 제제를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머리카락의 원료가 되고 있는 케라틴 제제를 직접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 네. 또 여러 가지 필수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을 같이 섭취를 하게 되죠. 아까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약의 부작용을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여성들도 이런 약들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대부분 이 약들은 뭐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내지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수술적인 요법도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 여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은 대부분 탈모가 일어날 때 M자, O자 타입이 아니고 네. 주로 가운데에서 이렇게 넓게 퍼져가는 형태로 탈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뒷머리를 봤을 때 뒷머리 상태가 양호하시고 그 다음에 탈모의 정도가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면 수술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수술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남성보다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수술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네.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모발이나 두피에 대한 상식들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저도 항상 헷갈리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헤어를 저는 아무래도 스타일링을 많이 받다 보니까 헤어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머리를 말릴 때는 차가운 바람으로 말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선풍기로 말린다던가 아니면 자연 건조가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자연 건조를 하면 겉은 마르는데 속은 마르지 않아서 가렵거나 아니면 뭔가 떡진다거나 아니면 비듬이 생긴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머리를 좀 어떻게 말리는 게 좋을까요?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자연 건조가 좋지요. 머리가 짧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 건조를 하시는 게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또 여성분들도 머리가 짧은 분들은 자연 건조를 권합니다. 그러나 여성분들 대부분 다 머리가 길거나 또 양이 많은 경우에는 드라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는 아주 뜨거운 바람 그런 거 피하시고 선선한 바람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그 머리카락에 직접 분사해서 말리기보다는 머리카락 위에 약 5cm 정도 흐르게 해서 머리를 말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오전에 감는 게 좋을까? 아니면 자기 전에, 저녁에 감는 게 좋을까? 어떤 게 좋은가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봐서는 자기 전에 머리를 감는 게 가장 좋지요. 왜냐하면 낮에 많은 생활하면서 생긴 노폐물들, 그 다음에 또 머리카락 자체에 있는 분비물들, 또 이런 것들이 쌓여 있을 때 그걸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줌으로써 수면 시간에 회복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성격상 또 아침에 감고 헤어스타일링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아침에 하는 거를 뭐 권하는데요. 그러나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이렇게 두 번을 너무 힘들게 샴핑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머리카락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힘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샴핑을 하고 또 린스를 하고 또 드라이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원하냐면 하루에 한 번은 제대로 샴핑을,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번은 적당하게 간단하게 샴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탈모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탈모나 뭐 모발에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마사지라던가 두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탈모를 위해서 두피 마사지를 한다면 좀 좋은 팁이 있을까요? 네, 제가 탈모 환자를 많이 보고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수술을 하는 분들은 두피가 굉장히 딱딱하고 그 다음에 두피가 얇은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가 되게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두피를 눌러주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두피가 좀 더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 깍지를 끼고 그 다음에 뒤로 돌린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두피의 탄력도 좋아지지만 두피 밑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들도 많이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머리카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단순하게 흉내만 내지 말고 전체적인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은 보통 한 번 할 때 한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해주시고요. 하루에 2-3번 정도 하길 권합니다. 그럼 스스로 하는 관리도 참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혹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 중에서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이 1,000만이랍니다. 이제는 정말 전 국민적으로 탈모가 관심사가 됐는데요. 막상 인터넷이나 TV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라든지 또 개인이 성공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걸 따라하게 되고 또 그렇게 또 해서 결국 상태가 또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설사 상태가 안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많은 에너지와 또 비용을 들여서 그런 탈모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고요. 실망을 하게 되면 나중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탈모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병원이나 또 탈모 전문가 찾아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병행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